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4050 김 부장을 2030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먼저 들고 들어오는 세대가 결국 복리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잔인하게 증폭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QLD, TQQQ입니다. 지금 2030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서울 집값만 이야기하고 주변은 청약과 대출과 전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자가가 마치 인생의 티켓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서울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의 게임은 이미 세계로 확장됐고 2030은 그 확장판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4050 김부장 세대의 승리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입지, 더 큰 평수, 더 빠른 매수. 그 시절엔 그게 맞았습니다.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쉬웠고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해외 투자, 지수 투자, 자동 적립 이런 건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부동산 한 채에 크게 묶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들은 2030에게만 유리합니다. 4050에게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의 핵심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긴 사람은 작은 수익률 차이도 엄청난 격차로 바꿉니다. 시간이 짧은 사람은 어떤 전략을 써도 기하급수의 구간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고 TQQQ는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울 아파트가 제공하던 레버리지라는 환상을 이제는 전 세계 최고 성장 자산 위에서 훨씬 투명하게, 훨씬 작은 돈으로 훨씬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잘 쓰면 지름길이고 못 쓰면 계좌를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만 쓰면 2030이 4050을 이길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2030은 버필 시간이 길고 회복할 시간이 길고 복리가 폭발하는 구간까지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자가 4050 김 부장은 이미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출 부담, 관리비, 보유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함, 자녀 교육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득의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생애 주기의 문제입니다. 반면 2030은 소득이 앞으로 늘 가능성이 더 높고 리스크를 복구할 시간이 더 많고 한 번의 하락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다시 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의 핵심은 자동화와 규칙입니다. 2030은 자동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규칙을 만들면 실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월 적립을 걸어두면 됩니다. 이게 4050에게는 없던 무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30이 현실적으로 서울 자가 4500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핵심은 3단계입니다. 기반 자산, 가속 자산, 방어 자산. 이 3개가 동시에 있어야 QLD와 TQQQ를 안전하게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기반 자산은 시장 평균을 받는 자산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 또는 전 세계 지수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원칙만 잡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자동 매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삽니다. 이 구간에서 2030은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횟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복 횟수는 곧 복리의 연료입니다. 가속 자산이 QLD와 TQQQ입니다. 가속 자산은 비중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흔히 망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3배를 풀로 때리면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터집니다. 그리고 멘탈이 터지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위험은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공포로 팔고 안심이 되면 다시 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복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 자산은 상한선을 둡니다. 예를 들어 QLD나 TQQQ를 합쳐서 전체의 일부로 제한합니다. 본인이 공격적으로 갈수록 상한선이 더 중요합니다. 상한선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강제로 비중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심리적 비중이 커집니다. 머릿속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룰이 필요합니다. 방어 자산은 현금 혹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방어 자산의 목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승자는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탄약이 필요하고 동시에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투자 원칙은 무너집니다. 이 3단계가 잡히면 2030이 서울자가 4050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4050은 보통 자산이 한 곳에 묶여 있고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도관인데
2030은 매달 반복 구매를 통해 자산을 여러 갈래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로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연 10% 내외로 자주 언급됩니다. 지난 10년 같은 구간에서는 더 높았던 시기도 많았습니다. 이 수익률 차이가 무엇을 만들까요? 28살이 매달 픽 4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보죠. 32회를 반복하면 원금은 대략 5억 됩니다. 그런데 복리로 쌓이는 자산은 몇 배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시간이 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5살이 같은 금액을 넣으면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복리가 폭발하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4050이 2030을 따라잡으려면 월 납입액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승부가 끝납니다. 2030은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QLD와 TQQQ는 이 시간의 위력을 더 빠르게 보여줍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2배와 3배의 누적 효과가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매일 수익률이 2배, 3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매일 기준으로 리셋되는 구조라서 횡보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기대보다 결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기간 그리고 규칙. 짧게 맞추려 하면 독이 되고 길게 규칙으로 가면 약이 됩니다. 그럼 2030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반 자산은 자동으로 깔아두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QLD나 TQQQ는 비중 상한을 정하고 정해진 날에만 늘립니다. 셋째,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추가로 넣는 특별 규칙을 하나 둡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크게 하락한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를 허용합니다. 이때도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방어 자산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 방식이 왜 2030에게 유리하냐? 2030은 하락장을 경험할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바꿀 횟수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4050은 하락장이 오면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가까울수록 회복 시간을 잃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락도 체감이 다릅니다. 2030은 하락을 시간을 벌어주는 할인으로 볼 수 있고 4050은 하락을 미래를 깎아먹는 공포로 느낍니다. 이 심리 차이가 결국 수익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4050의 부는 지켜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이미 크게 올라 있다면 그 자산은 공격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켜야 하는 자산이 커질수록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2030은 아직 쌓는 구간입니다. 쌓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견딜 수만 있다면 공격성이 더 큰 무기가 됩니다. QLD와 TQQQ는 바로 이 쌓는 구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결국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아무 규칙 없이 들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레버리지의 핵심 리스크는 변동성과 낙폭입니다. 낙폭이 커지면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중을 관리하면 낙폭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비중을 관리하지 않으면 낙폭이 아니라 공포에 무너집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느냐?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자산을 자동 적립으로 깔고 레버리지는 비중 상한을 두고 방어 자산을 별도로 두면 고점 여부는 치명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고점을 맞히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게임은 예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면 고점에서도 사고 저점에서도 삽니다. 그 평균이 결국 시장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면 평균은 여러분 편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질문이 나옵니다. 월 얼마를 해야 하느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인생을 바꾸려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크게 시작하다가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는 순간은 큰 돈을 한 번 넣을 때가 아니라 작은 돈을 100번 넣었을 때입니다. 작은 돈을 100번 넣는 사람은 이미 상위권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10번도 못하고 멈추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서울집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서울집은 여전히 좋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집이 유일한 길이라는 환상을 버리자는 겁니다. 서울집이 부의 결승점이 아니라 여러 계단 중 하나라는 인식으로 바꾸는 순간 조급함이 사라지고 전략이 보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빠르게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감정이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030이 진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답은 단순합니다. 2030은 글로벌 자산에 접근하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30은 자동화 도구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2030은 정보의 비대칭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30은 시간이 깡패입니다. 시간은 월급을 이깁니다. 시간은 직급을 이깁니다. 시간은 서울의 프리미엄까지도 이깁니다. 시간이 복리라는 엔진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부러워 보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자산은 이미 과거의 상승분이 포함된 무거운 자산입니다.
나는 아직 가벼운 몸으로, 더 긴 시간으로,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위에서 QLD와 TQQQ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다만 페달에는 브레이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중 상한, 자동 적립, 방어 자산, 이 세 가지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가속은 무섭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가속만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만의 규칙을 종이에 적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세팅하고 흔들릴 때는 뉴스가 아니라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30은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유리한 시점에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게임판이 바뀌는 순간에 들어온 세대가 게임판이 고정돼 있던 세대를 결국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